1880년대 독일인 칼 벤츠가 세계 최초의 자동차를 특허 등록한 이후 자동차는 인류 최고의 발명품으로 불리며 새로운 세상을 열었고 산업 발전을 주도하며 현대인의 삶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다. 가솔린, 디젤, 가스 등으로 분류되는 내연기관의 시대를 지나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가 대세로 떠오르고 정보통신 기술과의 결합을 통해 커넥티드카, 스마트 모빌리티 등 미래 자동차 기술이 현실화되고 있는 지금. 다가올 2020년대 우리는 어떠한 이동수단을 가지게 될까? 비즈코리아와 함께 미래의 자동차 세상으로 떠나가 보자. 이곳은 삼성동입니다. 아이고, 혜리 씨 집이 멀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오셨어? 여기까지 지하철 타고 왔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어휴, 그 많은 짐을 들고 차 한 대 장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아직 운전면허증이 없어요. 곧 면허증을 따서 제가 차 한번 태워드릴게요. 그런데요, 운전면허증을 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곧 그런 정말요? 시대가 올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오. 이곳 삼성동 이 오피스에 답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찾아와 있는 이곳은요, 대한민국 최초로 5단계 완전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최초의 기업이라서 이곳에 와 있습니다. 대표님도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5단계 완전 자율주행차 택시를 선보이기 직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저희 회사는 지금 5단계 완전 자율주행 차량의 택시 모델을 지금 선보여 드렸고요. 네. 곧 상용화를 앞두고 있고, 그다음에 그 후속으로 5단계 완전 자율주행 셔틀버스도 곧 발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모빌리티 플랫폼이라는 게 예. 교통수단을 하나로 통합한다 이런 뜻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국내에서는 이 자율주행차가 아직까지는 좀 상용화가 되지 않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디까지 발전돼 있는지 참 궁금하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완전 자율주행 차량이라고 하면 본인들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이 완전 자율주행으로 움직이는 거를 예측을 하실 텐데요. 네. 저는 그 부분이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봤습니다. 개인들이 운전하는 것까지 완전 자율주행 차량은 아직 시간이 좀 걸릴 거고, 저희 회사가 초점을 맞췄던 거는 대중교통 시스템. 먼저 상용화의 시작은 대중교통으로 택시와 버스 모델부터 시작하는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봤고,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현재 해외라든지 여러 기업들하고 제휴를 맺어서 한국에서 그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완전 자율주행차라는 건 보통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자율주행은 예. 운전자가 운전하다가 잠깐 모드를 바꾸면 조금 이렇게 알아서 움직이고 이 정도란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근데 선보이시는 그 대중교통수단은 아예 운전석이 없는 겁니까? 운전석도 없고 핸들도 없고 와. 페달도 없습니다. 레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맞습니다. 와, 신기하다. 진짜 이 미래 사회에 접어드는 듯한 그런 네, 충격이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더더욱이 자율주행차가 궁금해지는데요. 네. 어떻게 생겼는지 또 아직 상상이 잘 안 되거든요. 자율주행차가 어디 한국으로 들어왔다고 들었는데 예, 저희 진해 공장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요? 예, 따끈따끈한 신차로 들어와 있습니다. 따끈따끈할 때 저희가 먼저 만나봐야겠네요. 여러분, VCR로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바로 이곳 진해 공장에서 자율주행 차량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 저게 바로 자율주행 차량인가 봐요. 지금 바로 한번 만나보러 가실게요. 일단 자율주행차라고 하니 손을 한번 흔들어 보는데 아무 반응이 없다. 하지만 애타는 부름을 보았을까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는 자율주행차. 손 흔든다고 서는 건 아니지만 일단 도착. 안녕하세요. 혹시 이게 자율주행 차량인가요? 네. 혹시 제가 한번 탑승해봐도 괜찮을까요? 감사합니다. 여기 앉으시면 되고요. 네, 일단 출발하기 전에 안전벨트 먼저 매시고 출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볍게 버튼을 누르고 문을 닫으니 바로 출발하는 자율주행차. 이것이 바로 TV에서나 보던 완전 자율주행차 되시겠다.
어떤 원리로 좀 움직이는 건가요? 네, 이 셔틀은 자율주행 셔틀로 보시다시피 운전대가 없고요. 그 엑셀이라든지 브레이크가 없이 실제로 이제 도로에 이제 맵을 이제 미리 찍어 놓으면 그 맵을 기반으로 자율적으로 운행하는 버스입니다. 이미 20세기 중반부터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소개되어 우리에게 익숙한 자율주행차는 운전자가 모든 동작을 제어하는 0단계에서 초보적 운전 자율, 2개 이상의 초보적 운전 자동화 단계, 주위 상황을 모두 감시하는 자동화를 거쳐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 그리고 최종 단계를 할 수 있는 모든 환경 하에서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는 완전 자동화인 5단계로 볼 수 있다. 15인승용으로 개발된 이 자율주행 셔틀은 세계 여러 국가에서 실증 및 시범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데이터와 서비스 방식을 축적하고 상용화에 가장 근접한 차량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뒤에 보시는 이 셔틀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한 20여 개국에서 150여 대가 지금 실증이라든지 시범 서비스 형태로 운행을 하고 있고요. 옆에 보이는 이제 차세대 모델인 자율주행 캡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7개국에서 한 50여 대가 실증 및 시범 서비스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는 인공지능, 딥러닝, 빅데이터, 센서 기술 등의 정보통신 집약체로 불리는데 이와 같이 기업은 택시나 셔틀 등 자율주행차 중에서도 공유수단을 목적으로 한 차량을 도입. 국내 및 해외 기업들과 동맹체제로 모빌리티 플랫폼을 구축하였으며 협업을 통한 원천 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네, 지금 본 이 나부야사의 자율주행차를 동북아시아권에서 판매 독점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예, 맞습니다. 아까 한국뿐만 아니라 네. 일본, 중국까지 네. 저희가 독점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완전 자율주행차에 도전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대기업들. 대기업뿐만 예. 아니라 통신회사들도 계속 도전을 하시고 계시죠. 네. 예. 그런데 우리 대표님은 프랑스의 나부야라는 회사하고 예. 파트너를 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세계 최초로 이 상용화에 성공한 기업이라면서요? 예, 맞습니다. 예. 북미에서도 최초로 자율주행 차량 인증을 획득했고 전 세계에서 상용화에 제일 먼저 시도를 해서 성공을 했고요. 현재 약 22개 국가에서 현재 상용화를 진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현재 앞서 나가고 있는 자율주행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고 있는 국내 대기업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아무래도 이 국내 내수 시장을 점유하려면 예. 국내 기업들과 손을 잡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안 하셨나요? 처음엔 여러 가지 저희는 자체적으로도 자율주행에 대한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지 여러 지금 대학과의 연구개발 협업을 통해서 진행은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 차량이라고 하는 거는 사용자의 어떤 안전이라든지 되게 안정성의 측면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들인 거고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상용화를 진행했고 가장 안정적인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나부야사를 선택함으로써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 도입을 빨리 하고 저희가 원천 기술을 획득하고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그 차량을 대한민국에서 직접 생산해서 한국을 포함한 일본, 중국에도 수출할 수 있는 모델로서 방향을 잡았던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 직접 우리나라에서도 완전 자율주행차를 제작할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야, 좋네요. (1994년) 설립된 코스닥 상장법인으로 자동차 내부의 각종 전기 전자장치에 전원 및 전기적 신호를 제공하는 와이어링 하네스 부품을 전문 설계 제조하고 있는 이 기업. 와이어링 하네스란 일종의 케이블 장치로 인체의 신경 조직 또는 혈관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품인데 자동차 메이커와 신규 차종 개발 시 공동으로 협업하여 개발하므로 제품 설계 기술과 생산, 품질 관리 기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기까지 오는데 500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센터가 여기서 센터를 잡고 와이어링이 이렇게 이제 하네스에서 센터로 들어가면 되거든. 다른 폴자 U자형으로 된 걸 바꾸고, 네,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뜯어야 돼요. 뜯어가지고 리어크를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요거는 저희 그 자동차 와이어링 하네스 쪽에 들어가는 한 사람으로 보면 이제 혈관 같은 건데요. 그거를 지금 설계에 맞게끔 조립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게 다 차 안에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죠. 차 안에 뭐 엔진 쪽이라든지 뭐 바디 쪽이라든지 실내, 그다음에 트렁크 모든 쪽에 전기가 흘러갈 수 있는 부분에 모두 장착이 되는 그런 하네스입니다. 2008년부터 전기 자동차의 와이어링 하네스 개발에 착수. 각종 그린카용 와이어링 하네스 관련 다수의 특허와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이들은 최근 신사업으로 프랑스 자율주행차 기업에 전략적으로 투자. 국내에서 완성형 자율주행차 생산을 위한 부품 생산, 조립 라인 구축을 앞두고 있다. 프랑스의 완전 자율주행차 기업은 현재 세계 22개국의 자율주행 상용화를 실현. 고도의 기술력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자율주행 셔틀버스로 세계 처음 미 교통부의 안전보장을 획득. 유럽 최고의 자율주행차 선도기업으로 떠올랐다. 이에 이들은 프랑스 기업과 단순 협업이나 공동 개발이 아닌 지분 보유를 통해 2대 주주로 등극함으로써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가장 빠르게 실현할 수 있는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제 들어오게 돼서 상용화를 시키려면 예. 뭐 바로 전국에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시범적으로 어느 지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또 하실 거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완전 자율주행차가 도입이 되면은 어떻게 이용하는지도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 사용자들이. 처음에 저희가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거는 그냥 저희가 차량을 만들어서 이걸 뭐 상용화를 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네. 자율주행 차량은 사실상 어떤 규제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보험에 관련된 이슈라든지 사용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회사와의 보험 문제, 그다음에 정부 어떤 법적인 레귤레이션 규제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한국은 그렇게 확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지정한 어떤 테스트 지역에서의 먼저 실증 테스트를 거쳐야 되고, 그럼으로써 저희는 먼저 지자체 중심의 어떤 스마트 시티 내에서의 대중교통을 저희가 담당하는 걸로 시작을 할 거고요. 네. 택시 같은 경우는 저는 기술의 진보를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시작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어떤 지금 대중교통 시스템이 열악한 어떤 소외 지역이라든지 어떤 도서 지역이라든지 예. 이런 쪽, 그리고 그 중에서도 노약자나 장애인들을 위한 서비스를 자율주행으로서 먼저 시작함으로써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자율주행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먼저 시작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럼으로써 한국에서의 저희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지자체 플러스 저희가 뭐 지금 SK텔레콤하고도 5G 관련된 이 중계 시스템을 같이 연구하듯이 여러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하고도 손을 잡고서 이 서비스를 상용화하는데 같이 힘을 합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선 지금 그 시행이 되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22개 국가에서 현재 상용화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늦었잖아요. 저희는 약간 빨리 늦었죠. 들어와야 예. 우리 기업들도 야 빨리 해야 되겠다고 서두르게 될 테고 예. 말이죠. 그러면은 그 먼저 22개국에서는 예. 이거 뭐 어떻게 뭐 앱으로 부르는 겁니까? 그 자율차를요? 아니면은 뭐 지금은 정류장이 있나요? 상용화 시스템은 택시에 관련돼서는 아직까지 실증 테스트들을 먼저 하고 있고요. 네. 실질적으로 돈을 받고 하는 것들은 택시 모델은 하지 않고 네. 버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버스라고 하면 네. 결국 노선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들인 거고, 네. 그래서 지금 유럽이나 호주나 북미에서는 어떤 공항과 주차장 사이, 그러니까 단거리, 숏마일이라고 하는 단거리 중심의 노선 버스들, 아니면 대학교라든지 어떤 큰 연구단지 내에서 이렇게 계속 그 돌아다니는 셔틀버스를 이 자율주행 차량으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만약에 택시가 들어오면 예. 요금은 얼마 정도 받을 생각이세요? 아직 안 정하신 거예요? 자동차 산업은 전통적인 제조업이지만 이제 서비스업으로 산업 구조가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다.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과 ICT 기업들이 손을 잡고 미래 모빌리티 플랫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본격적인 투자와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 한 발 앞선 투자로 자동차 부품 기업에서 자율주행차 전문 기업으로 거듭난 이들은 프랑스 자율주행차 기업 그리고 국내 최대 통신사와 손을 잡고 상용화 조립 라인 구축, 부품 개발 및 현지화, 5G HD 맵 등의 개발을 통해 완전 자율주행 기술과 서비스 플랫폼을 조기에 구축할 예정이다.
2019년 9월 기업은 자율주행 셔틀에 앞서 국내 첫 5단계 완전 자율주행 택시를 선보였는데 이는 자율주행차 서비스 플랫폼을 선도하고 빠른 상용화를 실현하고자 했던 전략이 성공한 결과였다. 빠짐없이 감지하고 주행할 수 있도록 차량 상단과 하단, 좌우측에는 10개의 라이다 센서 그리고 4개의 레이더 센서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천장 쪽에 보이시는 2개의 GNSS 안테나 그리고 6개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며 각종 통신 모듈들과 기지국과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통신 기기를 활용하여 좀 더 정확하고 세밀한 주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로 제작된 이 완전 자율주행 차량은 완전 충전 후 10시간까지 운행이 가능하며 최고 시속 90km까지 달릴 수 있는 것이 특징. 지금까지의 자동차가 운전자 위주였다면 자율주행차는 운전자가 사라지므로 승객이 중심이 되고 이에 따라 차량 내에서 즐길 수 있는 각종 인포테인먼트 장비와 콘텐츠들까지 새로운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차량 내부를 보시면 최대 6인승으로 제작되어 있으며 3명씩 서로 마주보고 앉을 수 있도록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 내부에 보시면 6개의 카메라 화면을 돌아가면서 볼 수 있는 화면과 차량 내부 상태 그리고 주행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판 같은 화면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승객분들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비상 상황 시 사용할 수 있는 긴급 정지 버튼 그리고 이머전시 폰 그리고 기본적으로 안전벨트나 현재 차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 등을 통하여 승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무한한 산업 발전을 불러올 자율주행차. 사람들은 어떤 부분을 기대하고 또 어떤 부분을 염려하고 있을까? 아무래도 안전성이 제일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안전적인 부분이나 또 법률적인 부분도 강화가 되면은 그 부분이 최우선으로 다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자율주행 차량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전기차로 운행을 한다고 있어서 에너지 효율적인 부분에서도 뛰어나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빨리 좀 시행이 돼봐야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려하는 부분들이 현실에서 시연이 되고 문제가 생기고 해결이 되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많은 사람들의 기대 속에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자율주행차와 모빌리티 플랫폼은 전 세계적으로 2025년 완전한 상용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2035년까지 관련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동북아시아 판매 독점권을 바탕으로 대중교통 중심의 공공 모빌리티 시장을 공략. 국내 자율주행차 기술과 시장 확산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중교통 시장이 가장 먼저 자율주행의 시작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매출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인 기존의 승용차 시장은 현대기아라든지 포드라든지 GM과 같은 대규모 자동차 업체에서 진행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요. 저희 같은 중소기업은 대중교통의 시장에 집중을 해서 거기에 대한 플랫폼을 구축해서 시장을 장악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럼 앞으로 해외 시장 계획도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당장 저희가 가장 크게 보고 있는 시장은 일본이고요. 그다음엔 뭐 누구나 아시다시피 가장 큰 시장 중에 하나인 중국 시장을 지금 노려보고 있는데 네, 지금 일본은 곧 올림픽을 앞두고 있고 네. 올림픽에 대한 여러 가지 쇼 비즈니스나 지자체 차원에서 이런 하이테크 기술에 대한 도입이라든지 이런 상용 서비스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이고요. 네. 그래서 현재 여러 회사들과 지금 제휴를 맺고 지금 서비스 운영에 대해서 깊은 논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뭐 선수촌 이런 데 놓으면 그냥 선수들 타고 다니고 이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광고도 되고. 예.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또 네. 일본 정부가 생각하는 건 뭐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현재 방사능 오염 지역이라고 말하는 후쿠시마 내에서의 예. 어떤 화물용 아니면 어떤 거기에 이동되는 모든 수단을 사람이 운영하지 않고 예. 자율주행이 직접 운행하고 배송하는 시스템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네. 네. 예. 일본도 기술이 앞선 나라인데 아직도
5단계 완전 자율차는 안 됐나 봐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요타를 비롯해서 여러 업체들이 시도는 하고 있고 네. 미국 북미 업체들하고 제휴를 맺고는 있지만 현재 자율주행 상용화에 대해서 첫 번째 공공도로 테스트를 완료한 회사는 딱 나부야 차량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셔틀버스라든지 어떤 택시 서비스가 조기에 가장 먼저 도입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가만히 있어도 막 즐겁지 않으세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굉장히 큰 자금력을 가진 대기업이 아닌 어느 정도 한계성이 있는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저희 가지고 있는 어떤 한정된 자원과 자금과 그런 어떤 인력만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빠른 선점을 하지 못하면 결국 해외에 있는 여러 경쟁 업체라든지 다른 업체들한테 시장을 먹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조바심 같은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무인 자동차, 자율주행차의 시대가 우리 앞에 다가옴에 따라 본격적인 상용화에 대한 기대는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차량은 인간을 실어 나르는 도구이기에 앞으로 풀어야 할 문제도 많다. 한 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율주행차 기술의 장점으로 운전을 하지 않는 데 대한 여가 시간의 증가, 피로나 음주에 관계없는 운전, 교통법규 준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감소 등을 꼽았으며 단점으로는 시스템 결함이나 해킹으로 인한 통제불능 상태, 윤리적 문제와 책임 범위가 모호한 점, 택시나 대리운전 등 기술적 실업의 증가, 다수가 구매하기엔 가격이 비싼 점 등을 꼽았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자율주행차. 초연결 네트워크,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과의 융합으로 인류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위대한 발걸음은 이미 시작되었다. 네. 또 전문가로서 네. 이 완전 자율주행차가 가져올 어떤 산업의 변화, 어떤 기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통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회적 변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 나름대로도 사실상은 이제 거의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 그렇죠. 사람들하고 미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굳이 만나거나 대면하거나 아니면 연락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메신저 및 전화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발생하니까요. 네. 근데 보통 미래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율주행 차량이 스마트폰의 변화보다 작으면 3배, 심하면 10배 이상의 사회적 변화를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뭐냐면 이제 어떤 모빌리티나 이런 부분들이 소유가 아니라 공유라든지 자기들이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자기들이 직접 구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고 이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는다라는 건 결과적으로 집과 어떤 직장의 문제, 출퇴근의 문제가 사라지고 굳이 건설에서 말하자면 아파트를 질 때 주차장을 만들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벌어지고요. 어떤 사회적 기반 자체가 다 흔들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율주행 차량이 단순하게 내가 운전하지 않고 누군가 대신 운전해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사회적 기반을 완전히 통째로 바꿔나갈 수 있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발생할 거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네요. 단순하게 운전만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얼마 지나서 이제 한 1, 20년 후에는 사람들이 야 옛날에는 사람이 운전을 했대. 주차장도 있어야 돼 모든 집에. 면허증 따는 데가 있었대. 막 이럴 수도 네, 있을 네. 것 같아요. 네. 야 정말 세상 빠르게 변합니다. 우리가 빨리 적응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큰 계획 많이 세우고 계실 텐데 좀 시청자분들한테 살짝만 얘기해 주시죠.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단기적으로는 올해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판매가 시작될 거고 내년에는 약 3자릿수 100대 이상의 자율주행 차량을 수출 및 국내 서비스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직접 한국에서 자율주행 셔틀 및 택시를 직접 조립하고 생산하고 그걸 판매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대중교통 내에서 모빌리티 기업으로서의 선도적인 역할을 저희 회사가 담당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강소기업을 만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5단계 완전 자율주행차를 선보이는 기업을 찾아와 봤는데요.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완전 자율주행차 사람의 이동수단의 역사에 있어서 또는 인류 전체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한 엄청난 혁신과 혁명이 되지 않을까 그런 확신이 듭니다. 네, 저도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또 어떻게 발전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끝까지 저희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정훈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자동차 부품에 주력하던 기업에서 완전 자율주행차 생산을 목표로 과감하게 사업 확장을 펼치며 차별화된 기술을 바탕으로 독보적인 행보를 이어가는 이들이 한국을 대표하는 자율주행차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하길 응원한다.